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선 비용일 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으로 응답하라. 기존가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하여 요양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 8차시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평가지표 결과 영역 4번째 시간이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개선 환자에 대한 시간이고요. 먼저 지표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쉽게 ADL 그냥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정도까지 강의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표 정의와 산출식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비교 대상이 전월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예시를 들었던 7월을 예를 들면 7월에 비해서 일상 수행 능력이 개선됐다. 우리가 ADL 평가 점수를 매겼을 때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라서 산출식 보시면 해당 월 평가인 8월 평가라고 하면 전월인 7월 모두 계셨던 환자분이겠죠. 7, 8월 모두 우리 환자분으로 계셨던 분 중에서 분자가 뭐예요? 8월 평가 해당 월 평가인 8월 평가의 ADL이 뭐다? 7월 평가보다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개선됐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재활을 잘했는가, 얼마나 회복을 잘했는가, 요거를 이제 이게 사실 이 항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인이. 자, 그랬을 때 자, 세부 기준 보세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자체에 10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총점이 1점 이상 감소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걸 흔히 뭐라 그러냐면 그냥 좀 보너스 점수? 뭐 이런 얘기하면 중증도 높은 병원에서 화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중증도 있는 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좋아진, 개선되는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점이라도 내려갔다. 그게 이제 좋아진 건데 개선된 건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군 자체가 입원하는 우리 대상군 자체가 중증도가 높은 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점수를 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외 대상 보셔야 돼요. 제외 대상. 7월 평가에서 10개의 이 항목 중에서 모두 완전 자립인 경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7월, 8월 평가 모두 의료 최고도 이런 분도 제외를 하고 요거를 따져야 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중증도 높은 분들 뭐 막 그런 분들 말고 어느 정도 중증도 있는 분들 가능성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이 개선된 걸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 대상은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대상자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봐주셔야 되고.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여러분들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 약자로 그냥 우리가 ADL 요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평가 기준에서 보면 완전 자립 1점, 2점, 3점 이렇게 5점 5점. 어쩐지 이상하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점수를 줘서 되게 만약에
이게 점수가 되게 높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점수를 줬단 말이죠. 그쵸? 이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7월 값이에요. 전월. 평가 전월. 그런데 뭐 요렇게 이게 전적인 거랑 상당한 도움은 다른 거예요. 상당한 도움은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가 막 부축해주고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고, 전적인 도움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전신마비, 하반신마비, 뭐 이런 편마비 이런 분들 해당되는 건데, 그래도 이런 전적인 도움. 근데 편마비 중에서 상당한 도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류는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런 경우를 되게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이런 거 8월이죠. 그러면 점수가 이거는 대폭, 보통 이런 경우는 없고 전적인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뭐 이런 식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 아까 제외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런 분들은 분자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 대상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뇌졸중, 우리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을 봤을 때 특히 요즘 뭐 대사증후군, 여러 식습관 여러 가지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약간 뇌졸중이 중풍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뇌졸중인 거 아시죠? 가끔 뇌졸증으로 쓰는 분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뇌졸중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그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 그냥 묶어서 부르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돌아가시지 않고 수술 잘 받고 그 병원에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재활을 잘 받고, 편마비가 오든 안 오든, 마비가 오든 안 오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잘 치료를 받고, 이게 점점 처음엔 진짜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점수가 내려가. 여러분, 점수가 내려간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도움, 약간의 도움만 줘도 이제 알아서 하셔?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러고 혼자서 움직여.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럼 혼자서 갔다 오시고. 사실 여기까지 이제 드라마틱한 건데, 약간 3번까지 가는 게 이제 입원 기간 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요, 확실히 이런 그런 것들, 이제 특히나 이제 병명에 따라서 다른데 뇌졸중은 이런 것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계속 와상 상태에 있는 분들 많이 보신 요양병원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보통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와상 상태인 분들은 이게 점수가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다 전적인 도움이기 때문에 개선 그 분율에 포함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서 점수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래도 이러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정액수가 환자고 요양병원 평가 해서 여러분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차이점 알아주시고,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양병원에 막 그 입사하신 분들 보면 이게 점수가 떨어지면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런 평가 기능에 따라서 ADL에 넣어가지고 점수를 넣는 거라서 점수가 낮아지면 더 우리가 개선했다라고 해가지고 환자 분율에 넣는다, 분자에다 넣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또 이제 중요하다. 앞서서 보너스 점수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중증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차 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에서 우리 결과 영역,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개선된 환자분에 대한, 환자 분율에 대한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